교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는 영화 속 전공, 차이나는 시네마.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최훈입니다. 보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그냥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네, 오늘 최훈 교수님과 함께 차이나는 시네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전공자의 시각으로 영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작년쯤에 개봉을 했던 것 같고 얼마 전에 백상에서 수상을 했던 유준열 배우와 유해진 배우가 주연을 해주신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올빼미라는 영화는 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유준열 배우가 이제 역할을 해주셨는데 맹인인데 굉장히 빼어난 침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침 놓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궁중의 어의로 취업을 하죠. 그런데 궁중에서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현세자가 독살당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실을 파헤치는 약간 스릴러, 역사 스릴러물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맹인인 경수가 목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이게 바로 오늘의 영화 분석 포인트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경수는 맹인이긴 맹인인데 보통 맹인은 아닙니다. 사실 이 영화 제목 자체가 올빼미죠. 올빼미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빼미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실험실 마스코트가 올빼미예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가장 눈이 좋은 동물이 올빼미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빛에 너무 예민해서 얘네가 이제 야행성인데 빛이 밝으면 너무 밝아서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는 그런 올빼미. 이 올빼미가 이 주인공 경수와 매우 흡사하게 닮았어요. 그 얘기 뭔지 좀 이따 하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저희 시각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흥미로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현세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현세자가 여러 번 언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주제죠. 네. 요즘에 보면 흥미롭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 사건을 가정해서 좀 높은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죠. 고구려가 삼국시대에 통일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정조가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부강해졌을 텐데 뭐 약간 이런 식 때문에 정조의 개혁 정책이 좀 더 각광받고 있는 현상도 있죠. 특별한 건 아니고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이거를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합니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정을 하는 사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소현세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굉장히 일찍 죽은 비극이긴 하지만 좀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런 가정이 들어가서 이 소현세자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들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현세자는 우리 조선의 치욕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자호란이 되고 일국의 세자라는 사람이 청나라 인질로 끌려가는 그 흑역사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 거기다 플러스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청나라 황제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또 청나라에 왔던 많은 외국 사신들한테도 되게 능력자로 해서 인맥도 잘 쌓아온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해서 인질로 잡혀갔지만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한 인물 그 정도의 인물이었다라는 인물론이 결합해서 만약 이 소현세자가 임금이었으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 외에도 소현세자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게 그 언녀나 하는 그 추노. 그렇죠, 추노. 추노에서 그 장혁 말고 그 오지호가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이 소현세자의 역할이었죠. 네, 차이나는 시네마에서 선택한 영화 올빼미의 첫 번째 분석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제 전공이 시각이다 보니까 이 주인공 경수의 눈, 이 첫 번째 분석 포인트입니다. 아까 약간 언급을 했는데 경수는 맹인인데 목격을 하죠. 이 경수가 그냥 일반적인 맹인은 아닙니다. 낮에는 맹인인데 밤에는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맹증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주맹증이 어떤 질환이고 정말 이런 주맹증이 실제 이런 감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질환인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흥미 있게 보시면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맹증을 갖고 있는 경수가 소현세자의 살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경수의 주맹증이 잘 나타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주맹증이 실제로 있나요? 주맹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밤의 시력이 낮의 시력보다 잘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안 보여서 주맹증인 거죠. 사실은 경수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낮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고 밤에는 내 세상이야 라고 하지는 그런 형상은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영화적 효과인. 네, 그렇죠. 작가가 잠독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을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좀 과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보통 이제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이 꺼지기 전에도 경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죠. 그렇죠. 향 그 냄새에도 피 네. 냄새 나나 보고, 그러니까 뭔가 보지 않아도 알아요. 실제로 눈이 아니라 몸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는데 그냥 불 다 꺼놓고 일반인들한테 앞으로 걸어가 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벽 앞 30cm에서 서라고 하면 네. 신기하게 서요. 사실은 눈이 주로 많이 보긴 하지만 오감으로 봐서 대충 꼭 보지 않아도 그건 가능하고요. 그다음 거기서도 이제 극 중에서 보면 어이가 이렇게 확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게 꼭 안 봐도 누가 다가오면 알아요. 공기가 달라지고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탁 했던 건 뭐 멋있는 연기지만 조금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졌다 뭐 이 정도. 지금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 영화에서의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에 국한되진 않은 것 같아요.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실을 보았다. 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실을 알았다. 진실을 알게 되었다. 라는 식의 도식. 다시 말하면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요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럼 정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동일한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소현세자의 죽음을 사주한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인조였습니다.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경수가 계속해서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아마 이건 좀 제 전공은 아니라 약간 좀 뇌피셜이긴 한데 영화에서의 본다고 하는 것이 권력이나 힘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 원래는 보지 못해야 할,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경수가 진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지 못하는 권력이 없었던 경수가 가장 빛이 없는 곳에서 진실을 보게 되는 네. 이런 영화적인 상황이 정말 보는 것이 힘이고 권력이다 라는 거가 좀 감독이 좀 추구했던 바가 아닐까라는 뇌피셜을 저는 영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네,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조금씩 있네요. 네, 근데 왜 경수는 계속해서 자신이 보았음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지각 심리학자로 흥미로운 부분인데 만약에 경수가 그때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왕이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 네. 그렇죠. 근데 보았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사실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 뭐든지 보았을 때 있다고 믿죠. 그렇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해보면 사랑의 자물쇠라고 해서 맞아요. 자물쇠를 걸죠. 맞아요. 근데 까놓고 거기서 걸었다고 해서 우리 사랑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걸죠. 어느 약간 메타포적인. 그렇죠.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각화해서 네.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게 자물쇠가 될 수도 있고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사랑이 있다
라고 믿죠. 이렇게 우린 눈에 보여야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최훈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영화 올빼미를 같이 봤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들 평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이제 평론가분들의 평점도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차이나는 시네마 한번 보시고 영화를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이 영화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올빼미라는 영화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굉장히 몰입감이 빼어나고 네. 그리고 또 보겠지만 유준열 배우님의 연기는 맞아. 안 보일 때와 보일 그러게요. 때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바뀌는 연기를 네. 보면 굉장히 참 잘 만든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고, 개인적으로는 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작가의 생각, 감독의 생각을 잘 넣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하게 잘 끌어갔던 그런 작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번 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 연구 주제인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 영화는 제목에서부터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